자, 오늘도 반찬 토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전민기입니다. 예, 그야말로 슬라생의 핫 코너입니다. 그래요? 예, 반찬 토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. 지금 타 방송사의 작가님들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코너예요. 많이들 기사화돼서 봤다고. 왜 웃으세요?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예, 감사드리고요.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. 예, 역시 뭐 전민기 팀장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제가 그 매주 우리 전민기 팀장을 뵈면서 네, 아나운서 선배님이시기도 했고, 네. 또 MBC가 저번에 방송했던 신입사원 아나운서 오디션 프로그램. 십몇 년 전이잖아요. 장성규 씨와 나온 그 신입사원에서 네, 네. 탑 10인가요? 탑10 바로 전에 11번째로 떨어졌어요. 아, 그렇군요. 참 예. 삶이라는 게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했는데 예. 많이 나아졌습니다. 예,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했습니다만 최근에 드는 생각은 겸손하게 커가야겠다. 요즘은 예.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. 겸손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뭐 나를 포장할 필요는 없지만 있는 그대로 또 홍보도 해야 됩니다. 예. 오늘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. 올해 이런 결혼식이나 돌잔치 같은 행사에 초대받거나 가 보셨습니까? 일단 초대는 받은 건 없는데 뭐 예를 들면은 미뤘다라는 이야기는 좀 들었어요. 그러니까 돌잔치 같은 경우는 요즘에 물론 예전보다 많이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래서 못했다라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. 왜냐하면 평생에 한 번 정도 이제 축하받는 자리인데 코로나 때문에 뭐 미뤄진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축소된다든지 당사자들은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예. 저는 올해 초 결혼식을 잡았던 친구들이 한 6커플 정도가 있더라고요. 왜냐하면 한참 결혼을 하는 나이니까. 다 지금 9월과 10월 정도로 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. 아, 그래요? 얼마 전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또 괜찮았을 때는 결혼식 진행하는 분들도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. 이제 약간의 변화된 그런 모습들. 그러니까 식사 대신에 뭐 선물을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식사 대신에 차나 다과, 밀폐된 신부 대기실이 아니라 연회장 같은 데서 이제 포토월에서 하객을 직접 맞이한다든지. 그다음에 이제 뭐 너튜브로 라이브 결혼식 같은 것도 또 권장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대체하는 거잖아요. 진짜 결혼식이 주는 그 지인들의 축하라든지 이런 걸 온전히 받기는 사실은 힘든 모습이어서 굉장히 힘들겠다. 그리고 9월 10월로 미뤘다고 했는데 올 초만 하더라도 그래 좀 하반기로 미루자 했는데 코로나가 언제 진정될지 모르잖아요. 이거 그러면 9월 10월 가서도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면 또 한없이 뒤로 미룰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해야 된다. 이제는 해야 된다?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? 그거 해야죠. 그러니까 물론 어떤 그 기본적인 수칙들만 지키면 우리가 경험했죠. 이런 좀 제한된 어떤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뭐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 착용하기 일정 거리 정도 유지를 하면은 그래도 이것이 확산되지 않는다라는 걸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지켜서라도 사실은 그래요. 이게 결혼이라는 게 미루면 깨질 수도 있어요. 그때 바로 하셔야지.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 봤어요. 그래서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이제 계획을 했으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도 저는 팀장님과 좀 생각이 많이 갈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우리 둘이 방송을 하는지도 참 의구스러워요. 한 번도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게 참 그러네요. 잘 안 맞나 보네요. 저는 좀 크게 봤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지난 한 10일이었나요? 그 부천의 한 돌잔치에서도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맞아요. 좀 크게 봤으면 좋겠는 게 지금 모든 국민이 피해보고 있습니다. 신혼부부만이 아니거든요. 조금 상황이 진전되고 결혼식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만약에 또 결혼식을 진행하다가 코로나19 확진자 나오면 신혼부부 당사자도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? 그렇긴 한데요.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. 이제 아마 결혼 앞둔 분들은 결혼 계획 자체를 아마 뒤로 많이 미루실 거예요.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결혼하자. 그렇지만 뭐 작년이나 그때쯤 결혼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은 언제까지 미룰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.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등교도 하고 있는 마당에 결혼식만 취소한다?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
그렇게 따지면은 회사도 사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. 방송도 예. 지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예. 그러니까 특별히 결혼식이라고 해서 이걸 더 막아야겠다.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. 예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스크 쓰고 우리가 좀만 신경 쓰면 그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때보다 지금 보니까 코로나가 확산되는 속도가 한 4배 정도 빠르다고 하더라고요. 예. 그럼 뭘 의미하느냐. 우리가 신경 쓰고 주의하면 얼마든지 또 막을 수도 있다라는 예. 생각이어서 조금 불편하고 피곤하겠지만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결혼식 정도는 큰 탈 없이 치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이렇게 생각이 갈리는데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. 애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. 올해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에 다녀오신 분, 또 결혼식을 미뤘거나 미뤄야 하는 상황인 분, 또 코로나19 이후에 결혼식, 돌잔치 등 행사를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가면 좋겠다.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. 1349번님, 다음 주 토요일 지인 결혼식인데 난감합니다. 거래처 사장님 아들 결혼식에 안 가면 또 불이익이 생길까 봐 걱정이네요.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어떻게 할까요? 라는 또 의견입니다. 근데 약간 그러니까 결혼식은 하되 예. 뭔가 조금 찝찝하시다 하시면 봉투만 보내세요. 네, 왜냐면 제가 결혼해봤잖아요. 예. 누가 왔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액수로 기억이 납니다. 그러니까 몇 년 지났을 때 예. 누가 얼마 냈지 보면은 사실 그걸로 이제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굳이 뭐 가는 게 내가 조금 불편하다. 집에 아이가 있다. 이런 예, 분들은 예. 좀 자제하시면 되고 그런 게 아니다. 사실 뭐 내가 일상생활도 하고 있는데 가서 좀 주의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분들은 가시면 돼요. 아, 그렇죠. 예. 너무 걱정이 되시면 진짜 그냥 사례 정도 이런 마음의 뜻을 전하는 정도 하시면 될 그리고 것 제가 같습니다. 보니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예. 지금 하면 좀 축의금이 좀 많이 안 들어올까 걱정하시는 실질적인 고민도 있죠. 하고 계세요. 그렇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렇지만 예. 그게 있잖아. 결국엔 빚이에요. 제가 받아보니까 예. 제 이제 결혼식 때 친하다고 뭐 30만 원, 50만 원 낸 친구들이 있는데 돌려줘야 그 친구 돼요. 결혼식 할 때만 되면 예. 잠이 안 와요. 그 50만 원 낼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자, 팀장님 지금 코로나19 결혼식 관련 문제니까요. 네, 알겠습니다. 좀 많이 샜네요, 얘기가. 예, 많이 네. 샜습니다. 네. 3519번님께서는 야외 예식장 다녀왔습니다. 야외면 좀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요? 그렇네요. 예, 이런 예. 방법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노래방도 그렇잖아요. 이제 가면 안 되지만 일단은 나가고 나서 그 방역 지침이 소독하고 30분 동안 안 받으면 되거든요. 예, 예. 그러니까 결혼식장도 아마 그런 것만 잘 지켜주면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. 예, 우리 예. 아이들 학교에도 매일 이제 등교하는 것처럼 저는 똑같은 선상에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네. 4513번님, 예식장에 유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.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예식 후 피로연이 전혀 없어서 매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. 전 네. 세계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서 제 욕심만은 좀 부릴 수 없지만 힘드네요. 또 이런. 그거 보세요. 예, 또 예. 하셨고요. 1246번님, 하객을 대형 교회처럼 수칙을 지키면서 참석시키든지 아니면 실시간 영상으로 하면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좀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? 또 이런 의견인데 네. 실제로 유튜브로 뭐 중계하는 그런 그거를 결혼식도 있습니다. 정부에서 홍보하기도 했었어요. 그래서 예, 예. 이제 뭐 유명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축가도 불러주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결혼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. 예, 예. 근데 아무래도 진짜 그 실제 결혼식장의 그 기분은 조금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예. 네. 1557번님께서는 이번 주 토요일 일산에서 친척 결혼식이 있는데 안 가기도 좀 그렇습니다. 집합 제한 조치가 나오면 강제적으로 못 가는 명령인가요 하셨는데 못 가는 건 아닙니다. 결혼식이 그게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예, 예.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가 이제 집합 그 제한 명령을 내렸는데 방역 수칙 9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야 9가지나 이거 너무 힘들지 않을까?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. 첫 번째 보면은 출입자 명부 관리예요. 그래서 예, 오시는 예. 분들 누가 왔는지 철저히 체크하시고 방역 관리자 지정하고 출입자 증상 확인하고 유증상자 출입 제한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소독, 손 소독하고 그렇습니다. 체온 재고 이런 정도고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다음에 하루에 한 번 이상 종사자들 증상 확인하는 거거든요. 예, 예.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도 계속 이루어지는 일들이죠. 그다음에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를 비치해야 되고 혹시나 안 가져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. 예. 그리고 하객 간의 대민 접촉 금지 1m 이상 간격 유지인데 이게 아마 가장 힘드실 거예요. 예. 많은 하객들이 왔을 때 예전에는 이제 따닥따닥 붙어 앉았었는데 예. 그럼 그 공간이 확보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. 이거는
글쎄요. 오는 분들이 어느 정도일지를 예상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앉는다든지 예. 밥 먹는 식당에서는 한 자리씩 띄워 앉는다든지 식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만큼 넉넉한 공간이 확보될 것이냐. 예. 좀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실내 소독하는 거를 이제 대장을 작성해야 기록을 되고요. 해놓고. 그다음에 손님이 이용했던 테이블 분무기 같은 걸로 예, 살균해야 되고 그래서 좀 찝찝하신 게 이제 뭐 뷔페 형태나 아니면 그 식자재, 식기구 같은 것들이 불안하실 수 있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좀 그거는 챙겨가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용. 생각.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웬만하면 좀 따로 주는 형태로 한다면 큰 이상이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알겠습니다. 제 생각은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. 그렇게 할 바에는 좀 미루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? 좀 미루는 게 그럼 언제쯤으로 미뤘으면 좋을까요? 뭐 한 내년으로 가야죠. 근데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. 또 미뤄요? 또 미뤄야죠. 아니 그 두 분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려고? 지금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잔치에서도 나왔고 그건 지금 맞아요. 예. 집합 한 장소에서 교회에서도 나왔고요. 소모임에서 조금 지금은 피해가는 게 좋지 않느냐. 네. 또 많은 분들께서도 제 의견에 좀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. 네. 2663번님께서는 물론 일생에 한 번뿐일지라도 국가적인 국난이기 때문에 가족과 지인들 생각한다면 미루는 것이 좀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.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. 일단은 삼지아님께서는 미루면 파혼이다. 거 봐요. 예. 저랑 똑같은 생각 갖고 계시네요. 예. DK장님께서는 미루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가까운 친인척만 모시고 약식으로 한 후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때 하객들 초대하는 건 어떨까요? 그것도 좋은 이것도 생각이네요.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우리 집 에어컨이 얼마나 따뜻한데 님께서는 아이디가 에어컨이 전혀 그냥 기능을 못 하고 있네요. 바꾸셔야겠네요. 네. 혼인신고 먼저 하고 결혼식을 좀 미루면 되죠. 이렇게 좀 파혼이 걱정되면 혼인신고 네. 미리 해라. 근데 아마 미리 잡아놓은 분들이 글쎄 위약금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미루게 되면은 조금 떼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냥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고려했을 때는 무작정 미뤄라 이것도 조금은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. 우리 팀장님 의견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MSSK님께서는 몇천 명 다니는 회사도 다들 다니는 마당에 결혼식만 제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이렇게 하셨고요. 저도 그 생각이에요. HAN으로 시작하는 분께서는 결혼식이 금지인가요? 아니면 하객 초대가 금지인가요?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시고 하객 초대가 중요하면 연기, 결혼이 중요하면 진행, 축의금 문제는 결혼 후 영상을 카톡 등으로 계좌와 함께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또 이런 중재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이게 민망할 수는 있지만 참석 여부를 좀 확실하게 알려주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저도 결혼할 때 보면은 그 예상 인원을 하는데 정말 이거는 몇 분이 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참에 아예 결혼하기 전에 올립니다. 참석 여부를 좀 알려주세요 해서 거기에 맞게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결혼식장에서도 이번에 분명히 오기로 한 분이 한 300명이다 하면은 거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% 정도 생각하면은 얼추 맞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면은 아마 예식장 측에서도 거기에 대비할 어떤 준비가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좀 민망하더라도 저희 결혼식에 참석하실 수 있나요? 꼭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. 이게 좀 요즘에 그 SNS 보면은 참석 불참석 이거 투표할 수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런 형태로 좀 가면 어떨까? 이거는 추후에도 사실은 그 쓸데없는 돈이 낭비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를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러 가지들이 이제 이 이후에 바뀔 건데 결혼식 문화도 그런 식으로 하면 혹시라도 뭐 500명을 100명을 예약했는데 50명이 와서 예약금이 좀 날아가는 형태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렇습니다. 자, 지금 많은 대안들 보내주고 계십니다. 아까 전에 야외 예식장 이야기 또 나눴는데요. 6494번님께서는 정해야 한다면 자동차 극장을 빌려서 드라이빙 스루식으로 하는 방법도 괜찮아 보입니다. 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그래도 뭐 좀 이런 대안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거 가능할까요? 근데 야외에서 자동차로 물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바로 현실적으로 좀
불가능할 것 같아요. 신랑 신부는 뭐 오픈카 타고 입장하고요. 네. 예. 근데 이럴 때 사실은 머리를 모아서 고민하면 분명히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.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청취자처럼 회사도 사실 지금 이렇게 철저하게 하면서 하고 있잖아요. 예. 결혼식은 일단 계획된 분들은 하시고 이후에 이제 계획 잡는 분들은 좀 코로나 이후로 좀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예. 1253번님께서는 결혼식 문화를 좀 바꾸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은 결혼식이나 모든 잔치 등은 앞으로 가족 단위, 뭐 친인척 단위로만 한다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식으로 모임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네요. 라고 하셨네요. 근데 이제 그게 아주 좋은 생각인데 일단 좀 축의금 뿌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거둬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예. 큰 결단이 필요한 거거든요. 아, 사실 근데 뿌린 건 거둬야 되잖아요. 그거는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살며시 좀 사라져야지 지금 야 우리 아내 하면은 그것도 좀 큰 부담이 근데 이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좀 소규모 단위, 가족 단위가 좀 더 굳건해질 것 같거든요. 그럴 수도 있죠. 예. 네. 이전에 이태원 방문자 개인정보 수집 관련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 수집 관련해서는 방역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결혼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. 거보세요. 그때도 저희가 지금과 똑같은 의견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예. 근데 장소만 다르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안이에요. 우리가 그 어떤 장소가 주는 그런 약간 불편함이라든지 거부감을 좀 제하고서 이 모든 문제를 좀 바라보면 결국에는 좀 답은 오히려 쉽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예. 자, 아무튼 경기도 집합 제한 행정명령은 14일 자정까지로 결혼식장을 포함해서 장례식장, 또 물류창고, 콜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1,586개 시설에 적용됩니다. 정말 코로나19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네요. 그러게요. 예. 어쨌든 우리가 끝나는 그날까지는 똑바로 이제 정신 차리고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결혼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정부가 지침해준 방역 지침만 잘 지키시면 큰일 없을 거라는. 끝까지 본인의 주장을 펼치면서 마무리하시는 맞습니다. 결혼 예정이신 분들은 조금 밀어주시길 바랍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